안녕하십니까, 이창구입니다. 오늘은 고주선 문자 공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주선 문자 하면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낯선 용어죠. 오늘은 과연 고주선 시대에 문자가 있었는지, 과연 고주선 시대에 있었다면 어떤 문자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고문자를 연구한 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1994년 9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천부경의 세 고전자분에 대한 비교 연구, 이때 논문을 발표할 때 제가 가졌던 의심은 뭐냐면, 과연 천부경이 고주선 시대에, 단군 시대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단군 시대에 쓰여진 천부경은 어떤 문자로 기록됐을까, 이것을 제가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가 문헌상으로는 녹도 문자다, 아니면 신지 문자다, 여러 가지 그런 주장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 시대에 가장 오래된 문자가 어떤 문자였을까를 놓고 각각 이제 그 문헌 검토를 통해서 추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찾은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내용입니다. 창일의 창성조적섭이, 바로 이 글자인데요. 이게 모두 이제 28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중심으로 제가 아마 만약 천부경이 문자로 기록됐다면 이러한 형태의 글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소위 대문구에서 나온 요즘 아사달 문양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저는 그래서 이 글자는 많은 분들이 이 글자가 아침 단자다, 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이 글자를 보고 태호 복귀시를 설명해주는 태호의 호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고주선 문자 연구를 위해서 그 당시에 첨수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도전에 있는 모든 문자들을 제가 발췌를 해서 돈이라는 첨수도 화폐 문자 도록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명도전에 나와 있는 그 글자들을 모아서 명도전 책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돈자 모양의 첨수도인데요. 이게 끝에가 뾰족한 것을 우리가 첨수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끝이 좀 뾰족하지 않고 무뚝하면은 명도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끝에 모양을 보고서로 첨수도다, 명도전이다 구별을 하는데요. 첨수도에 이 돈자 모양이 새겨 있는 제가 이제 첨수도를 발견해서 이제 공개한 적이 있죠. 당시에는 물론 이 글자를 보고 그대로 지금 현재 쓰여 있는 대로 이 글자를 돈이라고 읽을 수 있느냐, 그런 의문도 되지만, 아무튼 저는 그래서 돈자형 모양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그 뒤로 이제 이 글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신기하다, 아니면 과연 그때의 우리 고조선 시대에 가림토 문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한글 모양이냐, 이렇게 이제 또 많은 그 질문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이 첨수도는 일종의 청동기 화폐이기 때문에 청동 화폐에 돈자 모양의 글자가 그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되죠. 일단은 좀 변하지 않는 물건이고 지금까지 전수되어 온 청동 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화폐에 나와 있는 문자들을 비교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고요. 2023년도에는 제가 고한글에 대해서 그 이전에 고려시대에도 문자가 있었는가, 그 논문을 쓴 적이 있고요. 요번에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할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논문입니다. 적봉지역 하가점 하층문화에서 발굴된 고문자, 저와 용 두 글자에 대한 이제 고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에서 이 논문에 나와 있는 그 두 개의 글자가 있는데요. 그 두 글자를 일단은 고조선 문자의 가능성을 놓고 제가 이제 고조선 문자의 가능성 검토라는 그런 부제를 달아서 논문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논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고조선 문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1981년 그 적봉이죠. 적봉은 그러니까 우리가 심양은 잘 아는데 적봉은 좀 멀리 있죠. 심양의 서북 쪽에 적봉이 있습니다. 그 적봉의 옹우특기 두패자촌에서 하가점 하층문화 그 시기에 청동 유물이 발굴이 됐어요. 근데 그 유물 이름은 청동원, 언자라고 하는 것은
시루 원자거든요. 시루, 청동 시루에 두 글자가 있었는데 그 두 글자를 놓고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한 겁니다. 과연 그러면 적봉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하고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곳이냐? 적봉은 현재 천여 곳의 그 홍산문화 가운데서 한 725곳의 유적이 나올 정도로 이 적봉에 완전 그 홍산문화 유적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적봉은 아주 지금 홍산문화 또는 그 요하 문명을 봤을 때 이 적봉은 아주 중요한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그 유물들이 물론 요령성에도 있지만 내몽고 적봉 쪽에 사실상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 이제 옹호특기에서 이 두패자 마을에서 청동 유물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가점 하층문화입니다. 하가점 하층문화, 그 시기가 하가점 하층문화인데 그러면 하가점 하층문화와 우리와는 어떤 관계냐? 그 시대의 정치체는 무엇이고 또 고조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한번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일대에 이 제가 발견한 두 글자 이외에 또 다른 글자들이 있느냐? 이 문제도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글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니까 좋겠죠. 아무튼 그 일대에서는 과연 이 두 글자 이외에 어떤 글자가 나왔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문제는 뭐냐? 이 청동시루, 제가 이제 편하게 청동시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동시루에 새겨진 명문이라는 것은 글자가 새겨졌다는 얘기죠. 청동시루에 새겨진 그 글자의 성격은, 그 형태는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문자 중에 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각골문 또는 그 이후에 나오는 금문, 두 가지 형태인데 과연 각골문과 금문과는 어떤 그 서로 선후 관계가 어떻게 있느냐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걸 통해서 이 글자가 과연 고조선 문자일까를 놓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 적봉을 말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소위 중국에서 말하는 선상 문화입니다. 선상, 그러니까 선상은 먼저 선자죠. 상문화보다 먼저 있었다. 즉 상의 조상들이 가서 먼저 문화를 읽었다 이런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은 적봉이 있는데 그 적봉 일대에 상나라는 물론 남쪽에 있죠. 남쪽에 있는데 이 남쪽에 와서 상나라를 건국하기 전에 이미 상나라 사람들의 조상이 적봉에서 그 문화를 읽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하가점 하층문화 하면서 적봉에서 이런 청동 유물이 발굴됐다고 하는데 그 유물은 상나라의 조상들이 가서 읽은 문화다라는 의미로 이제 지금 선상 문화로를 지금 중국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우리는 그럼 어떤 입장으로 가야 되겠느냐? 즉 이 선상 문화론이 나온 것은 우리 고조선의 원형 문화를 차단시키기 위한 목적이겠죠.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선상 문화론이 아니고 거기는 본래 고조선 문화였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할 수밖에 없죠. 중국은 고조선 문화를 하기 싫으니까 아니다. 거기는 본래 우리 조상 상나라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서 살았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자 하면 제가 결국은 이제 각골문이든 금문이든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한자 말을 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말하는 한자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BC 108년 소위 한반도에 한사군이 들어오면서 설치됐는데 그때 한반도에 한자가 유입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학계의 통설인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물론 한사군은 한반도에 있지도 않았지만은 이러한 중국의 문화 영향을 받았다는 이러한 식민 사관적인 이 관점이 과연 타당한가? 과연 이것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먼저 제가 나중에 결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이 한사군설을 통한 한자 유입은 결국 하나의 뭐랄까 역사 하나의 조작에 해당되겠죠.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물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적봉 두패자 유적이 청동 시루의 발굴 과정을 보면은 1982년 5월 달에 내몽고 소호달맹이라는 것은 적봉시의 옛날 이름입니다. 옛날에는 소달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봉이라고 합니다. 적봉시 옹호특기
오동화진 두표자촌 여기서 이제 오포산에서 하가점 하천 문화의 유물이 나온 것이죠. 1981년에 나왔을 때 1년 만에 이제 1982년에 소혁이라는 적봉 출신 학자가 이 논문을 이 발굴 보고서로 이제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논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러면 하가점 하천 문화는 현재 중국에서는 BC 2300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초기에는 하가점 하천 문화가 BC 2000년까지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좀 더 올라가서 BC 2300년까지 올라갔고요. 현재 중국 학계인이 공인된 하가점 하천 문화의 문화연대는 BC 2300년에서 BC 1600년까지입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BC 2300년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고조선의 건국연대 BC 2333년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BC 2300년이라고 하지 않고 BC 2000년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하가점 하천 문화 유물 조사를 하게 되면 연대 측정을 하게 되면은 뭐 2300년 넘어서 2400년, 2500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가점 하천 문화는 더 앞으로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더 연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곽대승 같은 분도 좀 유명한 고고학자인데요. 이분은 4000년에서 한 3500년 사이에 연대를 받고 이 유물을 하대부터 상대 전기까지 해당되는 청동기 문화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기에 이렇게 연구가 된 거고요. 아무튼 앞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 학자들은 중국 북방 청동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봉은 북방이기 때문에 적봉 일대는 북방이기 때문에 계속 이 북방 적봉 일대에서 청동 유물이 계속 이제 발굴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1958년인가 그때부터 지금 연차적으로 이게 계속 유물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이 적봉 일대의 유물을 북방 청동 유물이라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봉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적봉 위에 이제 북쪽으로 옹호특기가 있고, 그 밑에 마을이 이제 작은 마을이 두표자 마을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청동 시루가 발굴이 됐고요. 청동 시루가 발굴될 때 두 개의 청동 솥과 시루 하나가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여기서 발굴이 됐습니다. 또 우리가 말하게 되는 또 삼자점 성이 또 여기에 있고요. 오한기, 삼성 타라, 여기는 시자용이 나온 곳이고, 고가대자, 여기도 문자가 나온 곳이고, 동팔바, 이 일대가 이제 아주 중요한 문화 유적이 되겠습니다. 요것을 이제 전체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 파란 점 찍은 곳은, 하가점 하천 문화의 유적이 나온 곳입니다. 아주 많이 이 일대는 뭐 전부 하가점 하천 문화 유적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여기가 심양이고, 심양의 서쪽에 조양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적봉이 있고 두표자가 있고, 바로 요 일대입니다. 요 일대는 바로 설암목류나, 이쪽에 이제 설암목류나가 흐르고 있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가 이제 요하입니다. 요하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기역자 형상으로 요하강이 이제 기역자 형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심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하강이 흐르고 있죠. 이 일대가 이제 이 강으로 보면은 요하강이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흐르고 있고, 일자형으로는 이제 이쪽에 나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승도, 진황도가 있는 나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하가점 하천 문화의 영역을 보면 그냥 강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요하로부터 나나까지 이렇게 하나 이쪽이 이렇게 좀 이런 모양으로 지금 하가점 하천 문화의 유물이 집중되어 있고, 여기가 집중되어 있는 거죠. 주변에 물론 하가점 하천 문화가 있지만은 이 집중 지역은 바로 적봉을 중심으로 또는 조양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결국 문화는 곳곳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집중이 어디서 됐느냐, 그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이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심양을 여기서 이제 적봉으로 가다 보면 요하 대교를 건너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요하 강이 되겠습니다. 청동시루 발견 40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981년에 발견돼서 오늘 2024년까지 4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청동 시루입니다. 이 청동 시루 이 안에 바로 요 안에
두 글자가 이렇게 새겨 있습니다. 이 두 글자. 그래서 이 소역이라는 분이 적봉 출신의 소역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 논문을 써서 학계에 이제 보고를 했죠. 이게 여기에 이 안에 글자가 이 안에 두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2024년 8월 24일 날 적봉에 가서 이 청동 시루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일대의 그 박물관에 보면은 이렇게 요 글자를 복사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써 붙여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물 안내문에는 청동원, 그래서 시루원자 이렇게 썼고요. 하가점 하층문화로 이렇게 나와 있고, 적봉의 두패자촌에서 출토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루에 대해서 그동안 국내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중국 학자 이문, 또 김학, 곽대순이 이 유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문 같은 분은 이 글자는 저용이다. 두 글자가 저용이다. 그다음 상대 시기의 청동기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김학이라는 분은 저용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만상, 후 가니까 상나라 늦은 시기다. 이렇게 설명했고, 곽대수는 이 크기가 9cm라고 보니까 아주 큰 글씨체다라는 걸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용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신용화 교수님이 주패자에서 청동기 유물이 발굴됐다고 했고요. 송우종, 조진선 두 사람도 글자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글자, 두 글자가 있다는 것은 논문에다 밝혔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 글자를 해독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해독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이 적봉 일대에서는 이렇게 재단 모양의 북쪽에는 원형 무덤이 있고요. 여기는 남쪽에는 사각 모양의 재단이 있는 유물이 최근에 이렇게 적봉에서 또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봉은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유물이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글자를 보면, 이렇게 지금 이것은 소역 탁본한 거고, 이것은 제가 현지에 가서 사진 촬영을 해온 건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소역은 이걸 판독하기를 이것은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판독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글자는 용자, 용 또는 곽이다. 이렇게 이제 판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독만 하고, 구체적인 해석은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번 이제 과연 용, 곽 중에서 어느 글자이며 그 뜻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글자를 이제 고석을 해보는데 과연 저와 용이 맞느냐? 현재 나와 있는 사전들을 보면은 이건 중문대사전에 나와 있는 글자인데요. 이 저자를 찾아보면 이렇게 저자입니다. 저자를 찾아보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글자가 이 변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용자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변해가고요. 시대별로 이렇게 글자가 변했습니다. 여기도 곽자도 비슷한 글자가 나오는데 아무튼 글자의 모양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 저자는 또 이게 우리가 저축한다, 쌓을 저자인데 이 저자 모양으로 이제 글자가 또 달라지기 글자가 분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 안에 이 저자 안에 여기 이제 조개 모양을 그려서 보물,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한다는 의미의 저자잖아요. 그래서 보물 창고다 이런 개념으로 후대에는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현재 사전을 통해서도 이 글자의 모양을 이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자와 용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골문에도 보면 그 저자와 용자가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글자가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모양으로, 또 이 모양은 이거 사방인데 이것은 이제 상하로만 그려 있는 글자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화살표를 표시했는데 좀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우리가 각고문을 통해서 이 글자를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